쏟아지는 데이터의 홍수 속 우리의 소비는 소비시장과 기술을 어떻게 바꿔놓고 있을까요? 가수 비의 깡. 다른 나라의 언어를 대신 읽어주는 팀 아짐키아의 콘텐츠.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큰 인기를 끌었지만 그 유행이 빠르게 식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이런 콘텐츠들을 재밌게 소비하다가 지루해질 때쯤 또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 갈아타곤 합니다. 변화의 속도는 매우 빨라 이런 댓글 문화나 영상 외에 반짝 주목받고 사라지는 유행들도 많이 있죠. 최근에 유행했던 달고나 커피나 1000번 저어 만드는 수플레를 직접 만들어 본 경험이 있나요? 네, 있어요. 왜 그런 것들을 해보셨나요? 시간이 남는데 할 게 없어서 뭘 할까 하다가 SNS에 많이 올라오는 달고나 접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유행했을 때 해본 후 지금은 상대적으로 유행이 식었다고 볼 수 있는데 요즘 자주 그런 것들을 하시나요? 너무 힘들고 번거로워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비슷합니다.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에서는 이들의 소비 형태를 롤코족, 롤러코스터족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지나가는 짧은 유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안에서 재미를 찾아 즐기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음 유행으로 넘어가는 것이 놀이기구를 갈아타는 것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큰 즐거움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소비에 있어서도 그들의 눈에 잘 띄는 이색적인 콜라보레이션에 열광하곤 합니다. 그 예시로 밀가루 브랜드 곰표의 콜라보레이션 상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곰표 패딩은 SNS상에서 큰 화제가 됐으며 뷰티 브랜드와 함께한 곰표 밀가루 쿠션 등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CU 편의점에서 판매한 곰표 밀맥주는 출시한 지 3일 만에 10만 캔이 팔리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죠. 밀가루 회사 그 곰표에서 맥주 콜라보한 상품을 실제로 마셔본 적이 있어요. 평범한 맥주 같은 경우 저희가 많이 마시는 맥주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데 그거는 구하기도 힘들다고 하고 그리고 특이해 보여서 한 번쯤 마시고 싶었어요. 되게 맛있다는 평을 듣기도 했고 제가 앞에 구하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친구가 거의 한 열 몇 군데 편의점을 돌아다녔는데도 못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번 발견하고 이거는 다시 못 볼 수도 있으니까 한 번쯤 먹어보자 이러고 발견하자마자 바로 마셔보게 됐어요. 제가 평소에도 밀맥주를 되게 선호하는 편인데 그냥 밀맥주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리고 밀맥주 특유의 맛이 되게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잖아요. 근데 밀가루 회사랑 콜라보를 해서 그런지 그걸 더 강조한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날 되게 우연히 발견한 거라서 다음에 발견하면 또 먹어봐야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맛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 이후로는 발견해 본 적이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또한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와 빙그레가 손을 잡고 메로나 케이크를 선보였고 에뛰드 하우스는 허쉬 초콜릿과 콜라보한 허쉬 컬렉션을 출시하며 허쉬 초콜릿 음료의 모양을 딴 섀도우 팔레트, 틴트, 텀블러를 판매했습니다. 일단 저희 작년에 출시한 메로나 콜라보레이션 제품은 뚜레쥬르의 전문성을 좀 살려서 베이커리 대표 제품인 케이크랑 빵에 적용해가지고 새로운 형태로 즐길 수 있도록 한 2020년 여름 한정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총 5가지를 출시했고 그중에 제일 많이 사랑받았던 얼려 먹는 메로나 아이스박스라는 제품은
부드럽고 좀 고소한 우유 크림이랑 멜론 크림을 좀 샌딩해서 메로나 아이스크림 맛이랑 우유의 맛을 같이 느낄 수 있고 아이스크림처럼 차갑게 냉동시켜서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여름 이색 디저트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사실 그 보통 베이커리에서 여름이라는 계절은 저희 메인 제품인 빵이랑 케이크 매출이 가장 저조한 보릿고개이기도 한데, 작년에는 심지어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악재가 있었고, 시장 경제가 좀 전반적으로 침체됐고, 소비 심리가 계속 위축이 돼서 새로운 시도가 필요했죠. 근데 그 돌파구로 이미 시장 내에서는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은 그런 이종업계 간의 콜라보레이션을 좀 기획해보면 고객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종업계 간의 그런 의외성 있는 콜라보레이션은 최근 화두로 떠오른 컨슈머 마케팅이랑 좀 일맥상통하잖아요. MZ세대 취향을 좀 저격할 수 있고 여기에 가잼비를 소구할 수 있는 B급 커뮤니케이션을 좀 전개하면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이제 당위성 없이 단순히 그냥 의외성에만 이제 집중한 콜라보레이션은 고객으로부터 외면을 좀 당할 것이기 때문에 협업 브랜드를 좀 선정하는 게 매우 중요했는데요. 제품적으로는 차갑게 먹는 쿨브레드, 그리고 얼려 먹으면 더욱 맛있는 케이크가 여름이라는 계절성이랑 부합했고, 멜론이라는 과일이 주는 그런 시즈널리티,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가진 상징성을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를 좀 찾다 보니까 메로나라는 브랜드가 생각이 났고, 이 브랜드가 시너지 낼 수 있는 최적의 브랜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메로나 시리즈는 그 출시 한 달 만에 30만 개 이상 판매되는 그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록했고, 출시한 제품 그 5종 중에 4종이 저희 그 내부적인 그 히트 제품 반열에 올랐어요. 그래서 제품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이제 실적으로 증명이 됐고, SNS상에서 입소문을 주도하는 그런 젊은 층한테 인기를 좀 끌면서 페이스북 그런 먹방 채널, 오늘 뭐 먹지 이런 컨텐츠는 거의 43만 조회수, 그런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고, SNS 뚜레쥬 그 계정에서는 콜라보레이션을 홍보하는 컨텐츠가 전년 대비 83% 크게 증가를 했어요. 이런 콜라보레이션 활동들은 저희 잠재 고객에게도 좀 인상적인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근에 그런 2030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가격 대비 심리적인 만족을 중시하는 가잼비가 소비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 대응하는 것이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측하기 어려운 신선한 조합으로 고객에게 재미를 소구하고 두 브랜드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시너지를 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잠재 고객에게까지 긍정적인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게 콜라보레이션의 순기능인데, 아는 맛이 무섭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객들은 근데 의외로 완전한 새로움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부담? 혹은 거부감을 좀 가져요. 네. 근데 기존의 스테디셀러를 응용해서 익숙하지만 새로운 것으로 약간의 변주를 주고 재미있는 소비를 경험할 수 있는 제품, 그리고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이제 희소성이라는 가치를 더해주면 고객들이 이제 크게 반응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상품들을 개발한 후 마케팅에 있어서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미완성일지라도 끊임없이 치고 빠지는 숏캐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제품과 프로모션이 짧은 주기로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고 트렌드도 계속 변하고 있어 인기 제품일지라도 수명이 3개월을 넘기기 힘들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이런 소비자들의 취향을 어떻게 파악하여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마케팅에 적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각종 센서를 통해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시간으로 소비자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 후 파악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그들의 소비를 예측하여 이에 정확히 맞춘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고 있죠. 앞에서 살펴본 소비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이색 콜라보레이션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왓챠 등의 알고리즘을 이용한 추천 동영상 시스템 역시 이를 활용했다고 볼 수 있죠. 이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 또 다른 예시로는 AI 수학풀이 검색 서비스 앱 콴다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앱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면 인공지능 기술로 문자와 수식을 인식해 정답을 도출해 줍니다. 또한 화장품 아이오페는 2020년 아이오페 랩을 오픈하여 축적된 고객의 피부 데이터와 니즈를 기반으로 피부 고민 해결법을 제안하고 피부 유전자를 분석하며 개인별 맞춤형 3D 마스크와 세럼을 제작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인의 초점을 맞춘 서비스와 마케팅이 늘어나고 이는 기업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어 큰 편리함을 누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 추천 시스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초개인화 기술은 어느새 우리의 삶 곳곳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마케팅과 이에 사용되는 기술은 소비자들이 어떤 소비 행태를 가지는가에 따라 달라지기에 사람들의 소비는 시장을 또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